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동입니다. 강원도의 수도도시 춘천은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의 번영을 견인할 최적의 후보를 과연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소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현재 자석과 이후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광준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기호 4번 이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최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구성, 또 후보자 유의사항, 그리고 방송 방식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후보의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토론,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의 순서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제한 시간 보시면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토론 중에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춘천 MBC를 비롯한 KBS 춘천 방송총국 지원방송 그리고 춘천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품격이 돋보이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토론회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시작합니다. 각 후보에게 발언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육동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육동환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육동환입니다. 춘천의 최고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위대한 것은 기술뿐 아니라 좋은 인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손흥민을 배출한 우리 춘천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은 물론 역량입니다. 그 다음은 소통과 따뜻함입니다. 춘천의 아들 저 육동환 이미 다양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이 있습니다. 기재부, 청와대, 총리실 관통하며 경제를 비롯 국정 전반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 기간 춘천의 심부름도 수도 없이 감당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통합 능력도 줄곧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 제가 춘천의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육동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역량, 경험, 열정으로 춘천을 뜨겁게 적시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광준 후보의 기조연설 듣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금 춘천이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수도권 편입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비책 중에 하나로
500만 평 규모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춘천이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시장, 그러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하면서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서 추진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그 능력과 열정이 검증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그림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황당한 공천의 희생자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비난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에는 저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후 복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다시는 황당한 공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현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최성현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춘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손흥민 선수를 키우겠다고 정책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우리 춘천의 자랑거리로 관광 체류형에 같이 접목시켜서 손흥민 거리로 만들겠다는 정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우리 춘천의 자랑으로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춘천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각종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 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여성단체 정책간담회, 춘천시 대학연합회, 춘천시 상가연합회, 또 장기요양센터, 산업단지, 춘천시 청년제이시, 그리고 보훈단체, 종교계, 체육단체, 소상공인단체, 우리 여성경영인 또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 단체, 각계 단체의 백인 청년 지지선을 끌어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SOC 추진 계획에 관한 것인데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춘천에 가장 필요한 SOC 사업은 무엇이고 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들어봤으면 합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 1분 30초씩이고요. 이번에는 이광전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은 곧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이 이제 가장 큰 SOC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어날 인구를 수용할 도시기반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의 외곽이 커지면서 화장장이 아파트 단지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탄약고, 군경 부대도 도심과 가까워졌습니다. 교도소는 이미 시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장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제 교도소와 탄약고, 군경 부대를 옮기고 그 일대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또 많은 비용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사천 복원이나 풍물시장 이전 그리고 화장장 이전에서 제가 얼마나 끈질기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얻어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최성현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춘천 시민 여러분, GTSB 춘천 연장에 대한 부분이 수도권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춘천까지 30분대에 주파하는 GTX-B 노선을 제가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광화 활성 일환으로 북부권 교통난 해소에 대한 부분을 책임 있게 보겠습니다. 정거장 개량과 차량 구매 비용이 한 3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절에 김병준 특별위원장을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9년 완공 계획인데 2027년으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신북 용산리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다면 레고랜드 교통대란이 해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면대교와 연결돼서 모든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5,400억과 국지도 6차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곡지구 3,000세대와 다원지구 5,000세대의 도시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와 시내 간통로 내부 순환로를 만들어서 시내 접근성을 확보하고 또 초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남동 지역에 대한 초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조기 이전도 완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육동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앞서 최성현 후보도 얘기했지만 GTX-B 춘천 연장과 제2 경춘국도 조기 완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춘천의 북방의 거점이 되기 위한 동서고속화 철도도 기한 내 완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의 완성을 위해서 서면대교, 소양팔교 조기 건설을 제가 시장이 되면 임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쓰레기 매립장 등의 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에서 SOC 총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민자, 국비, 도비 같이 섞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기한 내에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광준 후보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경험과 실적들도 저도 많이 도와드렸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최근에 춘천 안에서 문제가 되는 강남동의 학교 신설이라든지 합곡지구의 학교 신설, 또 도로 확대, IC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서둘러 준비함으로써 춘천이 SOC 측면에서 완벽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춘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가 시장이 되면은 임기 중에 잘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께서 대표 공약 발표하시고 상대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그 공약을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토론 방식 간단합니다. 차례가 되는 한 후보께서 대표 공약을 3분간 발표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후보께서 한 번씩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서 공약 발표한 후보가 답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 다 한 번씩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현 후보의 공약 발표로 이번에 시작해보죠. 네, 호수문화권 체리형 국제관광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2박 3일 체리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춘천에 완벽한 체리형 관광지를 만들고 우리 춘천 시민들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한 부분의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청에서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5월 4일 대통령 당선인께서 춘천역을 오셨고 저하고 개인적인 식사 시간 1시간 반 동안에 저희 춘천에는 특히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5개 유수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미래를 선도하는 학과를 좀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일환으로 반도체가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내용을 받아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춘천에 그런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LG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유치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 춘천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70만 규모의 특례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가평군하고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원, 하천, 양구, 홍천, 가평을 벨트화해서 우리 춘천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행복한 춘천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활동비 2배 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 끼 식대에 100% 1,500원인 지금 식대비를 3,000원으로 올리는 그런 노인 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보건소를 이전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고 25년 이상 된 중기 계획에서 신축을 지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춘천시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지수를 업시키고 특히나 우리 동호인들 야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풋살, 낚시 등 우리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시민 활동을 보장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골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시내 곳곳에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축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영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이자 보전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발표한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육동환 후보께서 30초 이내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최성현 후보께서는 이제 관광 전문가를 자처하셨습니다. 과거 관광 전문가로서 자처하셨지만은 도의원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춘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의원 시절에 우리 육 후보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오셨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청문위원으로 있었고, 그 청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취임을 하셔서 원장. 청문위원하고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30초 질문 받은 걸 1분 30초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관광 전문가라는 거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관광에 대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춘천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림성심대에서 관광영어과하고 호텔 리조트 경영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5학기 동안 3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연구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 주신 것 중에 논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주대학에서 관광협회에 논문 발표를 해서 대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발표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제가 도의원을 하는 시절에 제가 청주대학에서 관광협회가 하는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각 관광협회에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발표를 하고 공동 발표를 논문을 쓴 분하고 같이 있지만 발표는 제가 맡았고 거기서 대상을 탔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우리 춘천에서 언론에 발표된 적도 있고 앞으로 이런 준비된 것을 갖다가 저는 춘천 시민에게 쏟아붓겠습니다. 관광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광준 후보께서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시겠습니다. 최 후보는 연합뉴스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과 발맞춘 춘천의 전략적인 목표로 강소연구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이며 구상하고 있는 특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후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서도시는 춘천은 사실 이 강서도시의 개념이 작지만 큰 도시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의 강원도청 수부 강서연구 특구 지정 이거 주도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자께서 계속 그대로 예.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강서도시는 작지만
큰 강한 도시입니다. 춘천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정책을 발표했지만은 ICT, BTCT 기업들을 우리 춘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고 키워서 정말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수 도시의 그런 기업들을 제가 육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안에는 향토 기업의 위주의 우리 소상공인들을 안정적으로 해서 만든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강소도시 개념에서 무조건 제가 지금 우리 이 후보처럼 500만 평 신도시를 건설해서 어느 땅에다 유치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의 개념은 지금 내부 결속부터 다지고 코로나 이후에 힘들었던 우리 기업들부터 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계농공단지라든지 동춘천 산업단지, 남춘천 1산업단지, 이제 2산단까지 구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직접 육성해서 강서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좀 초반부라서 적응하시라고 제가 좀 1, 2초씩 넘어가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제 시간 특히 좀 신경 더 써주시고 규칙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육동환 후보께서 3분간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첨단 지식 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지식 산업도시는 그 R&D를 기반한 판교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춘천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첨단 지식 산업도시는 제가 그 4년 전에 스웨덴의 린세핑이라는 도시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린세핑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에서 기반한 그 R&D가 300개가 그 도시에서 사업화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모델을 춘천에서 대학과 시청과 또 모든 기업들이 연합해가지고 구현하고자 합니다. 첨단 지식 산업도시의 기반은 춘천은 첨단 대학 창업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춘천의 R&D를 위해 가지고 과학기술원의 분원이라든지 과학기술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춘천이 본격적인 R&D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삼춘이경 늘 그 춘천서도 일하지만은 많은 시간을 서울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와 그 인적 자본과 기회를 춘천에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시장, 많은 것을 춘천에 가져오는 시장이 돼서 춘천의 어떤 기반, 물적 기반, 인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뒷받침하려면은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춘천을 전국 제1의 도시가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첨단 지식 산업 도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초등등 교육이 연계하고 춘천만의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 시절부터 교육 정책에 많은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교육정책과 관련돼서는 세종시를 만들면서 세종시의 저의 경험과 열정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춘천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춘천의 미래 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춘천 교육 미래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교육 당국, 시, 시민단체, 여러 전문가 또 학부모들과 함께 춘천만의 교육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춘천의 인재들이 단 한 명도 춘천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춘천의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학원연합회 대표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학원과도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그 주체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온 동네가 나서서 춘천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도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광준 후보께서 6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이내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후보님 공약집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표현 방법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공약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내건 공약을
진짜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할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국정의 그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 문제였습니다. 아마 남모와 같이 얽힌 일을 처음에 저도 어떻게 하기 어려웠지만은 평소에 축적된 갈등 해소 경험과 조정 능력으로 너끈히 해소해가지고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개항된 지가 벌써 5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앙본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러 그 부처들과 조력도 했지만은 그거를 가르고 조율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단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생생히 저 일했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방행정도 오랫동안 봐왔고 그런 측면에서 그 지방행정에 관련된 조정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의 갈등 업무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현장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육동아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행정 전문가고 갈등 해소 전문가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너끈히 아무 문제 없이 춘천의 갈등 문제, 또 춘천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 해나가면서 우리 이광준 후보님의 경험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성현 후보께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이내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리더는 춘천시장이 된다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에도 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캠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도 찬성이냐 반대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입장이신지 그리고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나중에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유보할까 했는데 먼저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캠페이지가 도청의 이전 부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도의회가 지난 3월 25일에 한 차례 부결됐던 신청서 건립을 위한 조례안, 기금 그 조례안도 진통 끝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배경에는 그 도청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춘천 밖에서 여러 그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를 갖다 조속히 춘천 안으로 이제 가둬두려는 그런 또 선한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에서는 현재 캠페이지로 그 사실상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적절했냐 또는 위치가 적절하냐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안은 금방 종결되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돼야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광준 후보께서 3분간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제 대표적인 공약은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고 동서고속철, 제2경춘국도가 건설이 되면 춘천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치솟는 주택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또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신도시 수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주거 불황은 그대로 존치시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00만 평으로 크게 잡은 것도 기존 주민 터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탄약고와 군견 부대를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 27사단을 해체해서 군부대를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를 옮기는 김에 하나쯤 더 끼워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춘천시가 그 이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이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신도시 건설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교도소나 신북 항공대도 같은 방법으로 이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최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제가 그 강서연구 특구 지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엉뚱하게 강서시티에 관해서 나왔어요. 강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가 내세운 공약에 참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500만 평 신도시 건설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잡다한 공약들은 사실 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나 제가 내세운 공약이나 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나 표현 방법만 다르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500만 평 신도시가 춘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진념해서 꼭 제 임기 내에 500만 평 신도시 건설 기초를 다져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성현 후보께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학곡지구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를 재선에서 삼선을 못 하시는 바람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탈당을 하셔서 8년인 줄 알았던 무소속의 기간이 5년이었다는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만 평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인구 40만 대비 이런 신도시가 500만 평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먼저 제가 다시는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탈당 기간이 5년이냐 8년이냐가 왜 여기서 수정이 되고 중요하죠? 네, 그 말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이거는 룰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 지금 질문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수도권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하겠냐고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행정타운에 대한 그러면 부분인데요. 탈당 기간이 5년이냐 7년이냐를 수정하겠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공약 내용하고 어떤 내용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광준 주도권에서 후보께서 그냥 말씀주시고요. 답변하십시오. 이제 아니 질문 내용을 모르겠어요. 뭘 질문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요? 저는 아니 이렇게 아니고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오늘 룰이 글쎄, 30초를 질문을 제가 하고 인지 1분 능력이 떨어지는 30초를 건지 답변하시는 겁니다. 발표 이거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탈당 기간을 5년을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지?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질문조차 제대로 못 하십니까? 아니요, 500만 평 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리고 원도심 유지를 어떻게 할 건 기본을 유지하면서 가실 건지에 500만 대한 평 규모의 부분을 제가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는 그거를 질문이 그렇게 포괄적이면 답변도 포괄적일 수밖에 자, 없어요. 잘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테니까 일단 그 시간 내에 이해하신 대로 답변하시고 또 이해하신 대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이 규칙에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육동환 후보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광준 후보님의 신도시 공약 자체는 긍정을 하고 저도 유사한 공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준 후보께서는 시장 재임 시절에 조운동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본인 자신도 그거를 성과로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관심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도심을 갖다 재개발하거나 하면서 또 옆에는 이제 500만 평이라는 대단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말씀인데 좀 상충되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조운동을 재개발했다라고 그러는데 조운동은 재생. 조운동 재생 사업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적에는 도심 지역을 먼저 개발을 하겠다. 그래야 도시 공동화를 막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외곽 개발을 좀 주저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약사천이 복원이 되고 그 일대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요번 이제 시장이 되면 수도권에 편입될 때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 500만 평을 기획한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한편 도시 재생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계신데 뭔가 언밸런스가 아니냐 하는 것. 한편으로는 원도심에 대한 말씀하시고 아니요. 지금 한편에는 대단히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규칙이 내 시간 다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데 어려우니까요. 내 발언 시간 다 지나가는데 여쭤보니까 제가 예. 도시 재생 사업하고요, 도시 재건축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도시 재생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었고, 제가 있을 때는 도시 재생이라는 말조차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도를 하는 시간에는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주도권 토론이나 나중에 그 따로 양식이 있고요. 요거는 아무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의 공약들도 좀 들어보셨고 그 외에 상대 후보들이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보셨습니다. 토론 열띠게 해주신 세 분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내용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의 개장과 함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레고랜드 안에서만 모든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를 찾는 관광객들을 춘천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육동환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예, 레고랜드가 어렵게 개장됐지만은 또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도심 접근 이동 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편리하게 원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심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밖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쇼핑이라든지 식음, 문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막산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 춘천의 자원과 연계해가지고 테마를 갖다 다양하고 다닐 수 있는 공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말하자면은 스카이워크라든지 사막산 로프웨이와 도심을 묶는 레고 테마 다양화로 도심을 필수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도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도심 레고랜드 오는 고객들에게 제공해서 관광객이 지갑을 열고 춘천 곳곳에 그 돈이 스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도 유적 박물관을 잘 만들어서 아주 좋은 자원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광준 후보의 답변입니다. 레고랜드는 섬이라서 외지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모든 소비 활동을 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춘천 지역 경제는 별 이득이 없겠지요. 저는 레고랜드와 협조해서 입장객에게 2,000원 정도 상당의 그 지역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고랜드 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시내에서만 사용하게 하면 많은 분들이 기왕 춘천에 온 김에 시내도 돌아보고 상품권도 사용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비액이 2,000원에 그치지는 않을 것인데
이는 피자헛이라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꽤나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고객이 어린아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어린이들과 젊은 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체험농장이나 글램핑 같은 방법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장난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공방이나 매장도 만들고 또 야외 수영장 같은 것도 만들면 당일치기로 다녀가던 관광 패턴을 하루쯤 묵어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패턴으로 바꿀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최성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친환경 국제호수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체류형 관광지를 정책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춘천역이 앞으로 KTX 역세권으로 바뀔 텐데요. 동서고속 전철이라든지 그리고 GTX-B가 만약에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저희 공약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KTX 광역 그 철도역 주변으로 해서 타시도 사례를 보면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역을 서브 개념의 손흥민역으로 바꾸고 그리고 손흥민 거리와 손흥민 테마거리 그리고 손흥민 축구장 이런 식으로 춘천 분수광장 해서 그 섬 안에 있는 관광객들을 도시로 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겠습니다. 관광은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제가 관광 전문가인 제가 체류형 가족 문화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천 선천화 축제 같은 경우도 좋은 예인데요. 춘천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의 리조트를 만들겠습니다. 두산이 다시 리조트 사업을 호텔로 바꾼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체류형 관광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전문가인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 간단합니다. 순서가 된 후보께서 제 대신 사회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시간은 5분이고요.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께 질문도 하시고 답변 들으시면서 토론 주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는 반드시 3분 이내로만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고 압축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 토론이 훨씬 역동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다음에는 상대 후보에게 답변하실 시간을 꼭 일정한 시간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의 진행은 이광준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최 후보님께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네. 정부 정책과 발맞춘 춘천의 전략 목표로 강소 연구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특구에서 기술 핵심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이며 구상하고 있는 특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후 지역은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셨다 본데 저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는 강소도시입니다. 춘천을 강소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강소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내가 주도권을 개념? 가졌으니까 예. 강소연구 특구 지정 이게 강소도시예요? 강소도시라고 했습니다. 강소도시. 이미 그렇지 않아요. 전략적인 목표로 강소연구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강원대는 이미 강원 춘천 강소연구 개발 특구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술 핵심 기관은 강원대입니다. 특화 분야는 바이오 의학 신소재로 하고요. 후평 일반산업단지, 거두농공단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를 배후 지역으로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핵심 부분 중에 거두농공단지, 남춘천 산업단지, 스크립 항체연구소 이거 모두 제가 시장 재직 시에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 뿌듯해서 이거 최 후보도 여기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질문했는데 자기가 내세운 공약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무슨 강소도시하고 강소연구 특구 지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강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아마 혼동을 하셨는 모양인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몰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공약을 이해를 못하는 데는 큰 문제예요. 아까 답변 시간 안 최 주시나요? 후보님은 도심 상가의 주차난 큰 일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주차장 주차난 해결할 보관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골목 상권들이 가장 현장에 가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또 골목에 세우면 또 주차 위반 딱지를 띄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 상권 옆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그 매입 공간을 가지고 건축 행위를 안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 사례들도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좀 좋으신 의견인데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춘천에는 나중에 이제 도로를 확장할 목적으로 인도를 널찍하게 잡은 곳이 있습니다. 석사동 일대 그런 곳이 많은데 그 인도를 줄이면 임시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또 차단 녹지를 반으로 줄여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스무습 일대에 차단 녹지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었는데 상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 후보께서는 LG솔루션 2차 전지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좋은데요. 네네. 이제 유치한다고 뭐 다 유치되는 건 아닐 테고 네네. 아마 전국에서 이제 여러 도시들이 그걸 유치하려고 경쟁이 심할 텐데 우리 춘천이 네. 2차 전지 공장 유치에 네네.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쟁력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경쟁력에서는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 제안한 그 정책들이 유수의 대학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이런 특화되고 미래형 과를 신설을 해라. 일단은 인프라가 대학이 5곳에서 우리 강원도 수구도시에 돼 있고요.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뭘 사업을 유치한다 그러면요.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야 이거 덤비면 딸 수 있겠다 이럴 때 덤비는 거예요. 그런 거 판단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랬을 때 생뚱맞게 무슨 전지를 끌어들인다? 전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솔루션 2차 전지가 어떤 또 그다음에 이제 종목인지 아시나요? 됐습니다. 이제 육동원 후보님께 캠페인을 북방경제의 출발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예, 북방 경제가 이제 열리면은 이제 거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될 수도 있고 부산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연구원장 시절부터 춘천도 북방 경제로 나갈 그 지점이 필요하죠. 스타트 라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역세권과 같이 있는 캠페인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짧게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서 금방 다 터득이 되셨으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제 주도권 가지신 후보께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관계없는데요. 가능한 한 두 후보께 골고루 좀 시간을 질문하시고 안배를 해주시면 더 이제 토론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는 최성현 후보께서 토론 주관하겠습니다. 네. 우리 육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제가 질문을 했던 캠페이지에 대한 부분 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캠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도청사 캠페이지 쪽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이 찬성이냐 반대냐 답을 못 하셨는데요. 그 부분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빠르게 제안을 했고 임기 말에 있는 도지사나 시장 같은 민주당의 후보가 밀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코앞에 두고 결정을 했고 아시겠지만은 그 평당 100만 원이라는 추계 계상도 했고요. 사실 캠페이지 부지가 평당 100만 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우리 춘천 시민의 재산입니다. 근데 D등급을 맞은 도청과 맞교환을 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맞바꿀 수 있는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춘천시장으로서 최대 현안이 돼 있는 것들이 시내버스 문제고 또 도청사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리더로서 신중은 해야 되지만은 결정은 빠르게 해야 우리 춘천 시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도청사 이전에 대한 신축의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성현 후보의 그 세계는, 살아온 세계는 O와 X로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아마 살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시장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보고 제가 일해온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주도권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그 답변을 우선 기본적인 해주시고 답변할 그 기회는 주셔야죠. 살아온 거에 대한 거는 인신공격입니다.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한 거를 시장 후보로서 당연히 뭔가 유치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는 제 삶을 얘기했지 최 후보님의 삶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후보님, 그건 아니 판단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분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그렇게 폄훼하거나 우리 선배님들의 의견 저 존중하고 경험 얼마든지 저는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구드린 건데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지금 그 부지가 정말 우리 황금의 땅이고 우리 춘천 시민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가 크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아직 협상이 되고 제가 시장이 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와 적절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대토든 교환이든 어떤 보전이든 방식을 결정할 테니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식이 가격이 맞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협상을 한다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도민일보에서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본 게 있는데 그 대답이 도청사 캠페이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부연 설명을 했지만은 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셨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현재 이전을 입장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어찌됐든 우리 이광준 후보하고 최성현인 저 후보는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X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상황을 존중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겠다. 시장이 되면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님 리더는 어떤 결정 사항이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명확하게 우리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구나. 왜 시민의 표를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민주당 정당의 가치 또 민주당 후보들이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이 했던 부분도 절대 부정을 하고 간다는 소리인데 심히 우려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시민과 또 정당 정치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리더로서의 자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바로 그런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청사 이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전에 네, 일단 거기까지 잠깐 일방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주도권 토론은요, 주도권 가진 분들이 주도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만 그런데 조금 그게 원만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 여부도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동환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 많은 여론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위치와 방식까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이광재 후보하고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께서 그 LG 솔루션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솔루션이 정말 2차 전지 생산 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해외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국내에는 오창 1, 2 공장 외에는 추가적인 그 증설 계획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우리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당선인께서 주신 공약의 충분합니다. 거기까지 첨언에서 듣겠습니다. 첨부해서 지금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어제 주신 보도자료 근데 보면은 때맞춰 LG 솔루션하고 대통령 정책 제언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대학의 학과하고 맞지 않습니까, 무관하고 그게? 대학 정책 제언에 어제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서 전문 교육을 양성하자고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LG 솔루션 2차 전지 생산기지 조성이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자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10초만 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건 됐고요. 예. 그 최 후보 주장대로면 이제 관계자들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던 거로 말씀하시는데 네네. 어떤 직위의 관계자들인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분들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LG 솔루션 2차 전지가 우리 춘천에 유치가 된다면은 좋은 일이라는 건 공감을 하시죠? 동의하시죠? 아니 그런 동의하시죠? 수준의 얘기 유치가 가지고 된다면.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저는 뭐 평생 그 경험해봤지만은 그냥 대화하고 본인의 희망을 담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도 자료 낸 거는 아주 어제 보고 아닙니다. 상당히 제가 놀랐는데요. LG 솔루션의 관계자가 저희 마침 저를 적극 지지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춘천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일을 했던 분인데 춘천시장 우리 저 그 말 굉장히 저희 사무실에 다녀왔었고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저가 발빠르게 이 부분을 우리 춘천도 유치 전에 띄워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 선거 다시 아른 그 LG 솔루션의 지인이 그런 책임 있는 기존에 책임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LG 유치 전에 뛰어들어서 우리 춘천에 LG 솔루션 공장을 유치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면은 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들고 나왔는데 네네.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어떤 일이 있어도 춘천에 유치를 다짐한다. 다짐을 보도자료에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최 후보의 선한 그 기대고 소망이지 어떻게 이런 단계 그 논의를 가지고 그 시민들이 보면은 이 기지가 춘천에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된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지 정말 다짐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그 우려스럽고 자칫 그 춘천 시민들을 갖다 이런 기대로 희망 고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그래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예, 당연히 희망 고문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히 LG 유치합니다. 유치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4년 뒤에 만약에 4년 안에 이게 유치가 되면 우리 육 후보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나 혁신 저희가 도시를 10초 드렸으니까 그만하시고 저희가 그 확인한 바로는 LG 솔루션은 그 세계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외에는 국내 증설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책임 있게 이거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본인의 기대를 담아서 보도자료 낸 거는 그 뜻은 제가 뭐 높이 사지만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춘천 시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당 도지사 후보께서 삼성전자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대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그런 내용하고 이번 건도 좀 데자부가 되는 그런 아픔을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성현 후보께서 노력해서 만일 이것이 춘천에 유치된다면은 그땐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글쎄요. 진짜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결국 자, 똑같이 질문을 그렇게 혼자만 답변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정해진 규칙대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요.
유권자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저희 주도권 토론 듣다 보니까 아주 진지한 측면이 압도적이지요. 그러면서도 상당한 열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목에서 잠시 열기도 좀 식힐 겸 또 후보들의 재치도 엿볼 겸 해서 가벼운 장문 과제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춘천이라는 요 두 글자로 후보들께서 즉흥 이행시를 지어보시는 건데요. 우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최성현 후보 이행시 실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春화초동 관광객이 넘치는 새로운 인물 젊은 춘천을 최성현이 만들겠습니다. 천하제일 체류형 국제관광도시 만들어서 춘천 성공시대 최성현이 완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육동환 후보께 운 띄워드립니다. 춘천이요,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는 고향이요. 1000명을 받들어 저 육동환이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참 다 좋으시네요. 자, 마지막은 이광전 후보 차례입니다. 운 띄워드리죠. 춘천시장 누구를 뽑을까? 1000번을 생각해도 기호 4번 이광준이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세 분 후보께서 시간만 있으면 한 번 더 해볼 텐데, 그렇죠? 아무튼 아주 적극적인 요구였는데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토론 순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춘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정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춘천시의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현재 춘천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버스 공영제를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보들의 의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육동환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시민 편의,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일 그 결과 완전 공영제가 최종의 운영 시스템이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경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시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버스 노선 문제가 많이 문제됩니다. 저도 춘천시장을 출마 결심하고 바로 버스를 타봤는데 제 경험으로도 역시나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갈아타는 불편이 없이 시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되 변화된 도시 환경이나 교통 환경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명 타는 오지의 노선들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으로는 1000원 택시를 보내던지 해가지고 택시의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보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얼마 전에 버스 노조 대표들을 만나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광준 후보의 답변입니다. 경험도 없는 분들이 버스 회사를 인수하고 또 노선을 바꾸더니 결국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으면 되었을 것을 마을 버스를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해서 불편은 더 커지고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판 4판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버스 공영제를 선언했는데 그 과정 또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영제를 실시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들은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시민들께서는
졸속 결정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봐 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현 시내버스의 정확한 운영 실태가 공개되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영제에 대한 찬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철저히 연구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성현 후보의 답변입니다. 시민 여러분, 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빠르게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 버스 노선을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공영제 추진 시 소요 예산이 약 300억 이상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춘천시 용역 결과를 보대로 현재는 400억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56년간 시민 이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선을 복구하겠습니다. 94개 노선으로 복구해서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수익 노선으로 분리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의 방망 겨냥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은 운영 포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시장이 이런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로 시장 중간에 승하차 없어지고 환승작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나비 효과로 중앙로 상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버스 운영의 문제는 춘천 시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강원도와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지사와 협의해서 또 해결하는 우선적 추진도 해보겠습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야 됩니다. 노선 복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8점 나오는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버스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2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인데 앞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시간 활용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규칙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원래 규정은 주도권 가지신 후보께서 어느 분에게 집중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또 한 분이 너무 소외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른 분에게도 두 분 모두에게 최소한 한 번씩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후보에게 역시 5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광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제가 2014년 도지사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탈당한 것은 그 뒤로부터 3년 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붙었을 때 제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폭풍 때문에 후보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열흘쯤 지나자 홍준표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를 돕는 셈이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저는 거기에다 책임을 지고 일종의 해당 행위다, 이것은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고 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2014년 도지사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했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2014년 도지사 공천을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경선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경선에서 이긴 후보의 옷을 입고 강원도를 일주하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원팀이 돼서 도운 거죠. 그때 그것을 본 분들이 지금 가장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준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후에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똑같은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등에 칼을 꽂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강원일보에 그대로 실렸어요. 제가 칼을 꽂았습니까? 저는 칼을 맞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당의 사무총장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최성현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시민들께 설명하고 시민들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에게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그때에 질문을 드렸던 논지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정책적인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셨고, 그렇다면 제가 탈당에 대한 부분도 2014년, 2017년 이런 논지를 한 적이 없고요. 뭐냐면은 시장을 2번 훌륭히 해오시고 합곡지구를 행정타운으로 만들시다가 왜 갑자기 도지사를 나가서 탈당을 하고 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했냐에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갔을 텐데, 제가 사실은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탈당에 대한 부분은 한 거는 맞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간에 대한 거는 제가 어쩌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알 수도 모르는데 5년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성현 후보는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사과를 해야 돼요. 네, 지금 그 말씀을 거예요? 예,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잘못 알았다는 부분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탈당 하겠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탈당 기간이 왜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탈당 동기가 내가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탈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대선에서 던져볼까요? 안철수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녹화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최성현 후보는 허위 상식을 공표를 하고, 아니요, 기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또 그렇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기간을 제가 잘못 알았을 뿐이지 탈당을 하신 거는 맞잖아요. 잠깐만요. 이 후보께서 그리고 본인이 거기까지만 하고 해당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걸 다시 잠깐만요. 들어오시지 말으셔야죠. 잠깐만요. 질문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후보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연계 신도시 건설을 10대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네네. 지난번 토론에서는 남양주에 건설 중인 신도시 때문에 춘천의 500만 평 신도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육 후보님이 구성한 신도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리고 그 후보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규모와 휴보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만 평의 신도시는 앞에 태릉, 하남, 그다음에 남양주 중에 신도시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됐습니다, 거는 후보님. 적당한 규모의 특성을 가진 그렇다면, 그런 신도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생각한 건 아파트 단지지 신도시가 아니에요. 자, 그렇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현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각 후보들이 나와서 이 정책 발표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 사전 선거를 앞두고, 내일 사전 투표를 앞두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저의 정책과 공약, 비전, 이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두 선배님들께서 자꾸 발목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 소중한 자리 시간 내서 보시고 계실 텐데요. 가능하면 좀 서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고 어떤 공약을 발표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 후보께서 아까 도지사 후보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당 후보겠죠. 민주당의 이모 후보일 텐데, 같은 당 후보가, 우리, 기호 이번에 국민의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또 황당하게 만들어서 엮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도지사 나온 분들은 우리 잃어버린 강원도 12년, 그리고 잃어버린 춘천시정, 정말 팍팍하게 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뭐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0.1%의 확률만 있어도 유치하고 끌어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의힘의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춘천시의 한국은행 유치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의로 한 얘기지만은 또 과거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한국은행법을 담당했던 공직자였습니다.
아무리 아니, 우리가 급해도 아니, 질문에 아무리 대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 해도 아니, 그거만 대주십시오. 할게 있고 황당하다는 안할게 답변만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는 거는 LG 아니요. 지금 질문의 유지를 황당하다는데 그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성향 좋으신 분들 정말 많고 지금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계속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 했고 나 때는 이런 경력을 읽고 그래서 춘천 시내에 지금 라떼 시장이라고 소문도 나셨는데 자꾸 지나간 과거만 얘기하시고 지나간 과거에 안 되는 거.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했고 지금 법도 바뀌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각 후보들이 0.1%의 확률로 본점을 한국은행에 유치하겠다라면 그거 얼마나 춘천 시민도 좋은 거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 후보에 대한 황당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육동환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을 이어받을 거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이론상으로 들어가서는 문제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는 사실 짧은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준해서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생산기지 조성을 춘천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을 나오기 위해서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그런 거라면은 시장 자질도 없고 깜도 없겠죠. 저는 가능성이 0.1% 10%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 유수의 대학들이 많은데 질문으로 조금 이런 넘어가주세요. 학과를 좀 설치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학과 등을 만들어서 좀 미래 인재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네.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지 당연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 기업을 유치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네. 유치하려면은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서 육 후보님. 들은 얘기 가지고 육 후보님 다시 이렇게 한번 하는 건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라요. 답변만. 그래서 제가 그럼 판교에 최 후보께서 아니 제가 하지 주도권인데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하자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요. 주도권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공약 중에서 판교에 이런 버금가는 여러 가지 ICT나 지식 기반 업체를 유치해서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게 더 황당하거든요. 그게 10년 안에 10조 원 이상 규모가 이루어지는 정말 들여다보면 안내비라든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LG솔루션 하나 춘천에 들여오는 게 낫지 그 재임 기간 그게 10년 이상은 걸리는 10조 이상의 그런 신생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황당하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정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하겠다고.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동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 LG 솔루션의 그 2차 전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최성현 후보님의 그 진심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차분하게 지금 전 대기업들이 최근에 그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합해보니까 1,000조 원이 되는데 그게 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춘천에 내재화할까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더러 협업을 하자는 그런 뜻이지 최 후보의 그런 선의를 갖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준비하십시오. 최 후보께서는 이제 소상공인 출신이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도운 것을 이제 자랑하십니다. 제가 우연히 그 최 후보님의 그 도의원 시절의 조례 제정 상황을 봤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강원도의원의 역할은 우리 맞습니다. 행정을 견제 감시도 하고 그리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든 조례 사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 범죄 피해자 센터에 대한 그 지원 조례를 만든 그 경험이 물론 범죄 피해자라는 제가 거는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가 있냐를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도 범죄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소상공인도 답변을 있고.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시청자들께서 납득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플러스 설명을 드리려는데 끊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우리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제가 더 그리고 평가를 더해서 하면은 또 폄하한다 그러실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출신이고 네네. 시장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좀 소상공인을 좀 도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마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성현 후보가 보낸 문자에 따르면은 네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일 MS 투데이 여론조사에는 11% 격차로 2위였지만은 23일 최근 강원도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최 후보께서 6일 만에 1위를 차지하면서 13.3%의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본인 명의의 그 문자입니다. 네네네. 우리 캠프에서 보냈을 텐데요. 13.3%라 그랬다고요? 네네. 그건 아닌 것 격차로 같고요. 선두를 만약에 달리고 있다. 착오가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 MS라는 그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 저게 있었죠, 여론조사가. 예, MS 투데이에서는 그때에 제가 11%를 앞섰고요. 그때가 며칠자죠? 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예. 제가 기억을 더듬어요. 제가 며칠자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요, 여기서. 20일자, 근데 11. 이 취지를 보면은 11%. 6일 만에 언론 합동조사에서는 최성현 후보가 그걸 14.4%의 격차로 저를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오시기 전에 듣거나 확인한 적 있습니까? 이 내용?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지난 공동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언론사 MBC, KBS, 지유한,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23일인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인 최성현이 1위로 올라섰고요. 자, 그게 2.3%에 제가 보니까 앞섰는데 11%의 자. MS마트에 졌을 때 플러스 11%하고 그다음에 5개 공동사에 플러스 2.3% 해가지고 13.3%라는 계산이 나온 그만 거고요. 말씀하시고요. 거기까지 1위는 듣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인정하는 게 듣고 2.3%가 이게 앞서가는 게 오류입니까? 나왔습니다. 의도적인가? 그러니까 합산할 수 없는 통계를 합산을 했는데 아니죠. 오류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아니죠. 일을 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링크를 바로 밑에 걸어놨기 때문에 2.3%라는 게 이거는 제가 1위로 달리면서 2.3%라는 게 그 링크에 이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드리는데 이거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글쎄요, 그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 바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의 링크를 링크를 딱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로 그냥 이미지화되고 굳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가 되는 그건 겁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언론사가 우리 이미 최 TV에서 후보께서는 나왔고 강원일보에서 나왔고 도민일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는 그럼 얘기죠. 육 후보님께서는 의도적으로 MS마트 그 여론조사를 이거는 내보내지도 않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제가 11%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팩트에 의한 거니까.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하고 2.3%를 더해서 후보님들, 자, 후보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아무래도 또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하시니까 좀 그렇게 과열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일단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청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캠프 페이지로의 신축 이전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도청사 캠프 페이지 이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갖고 계신 대안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성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도청 이전이 아니라 도청사 춘천의 신축 문제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도청은 안전진단 디등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신축 부지를 민주당의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캠페이지 검토하겠다 해서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이 앞장서서 돈척 시축 부지를 정하고 추진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간 시민과의 대화를 공청회를 통해 춘천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고요. 이에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용역비 30억도 그다음에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10여 년간의 노력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지 면적도 원주시청의 반밖에 안 되는 6만 제곱미터로 결정이 돼 있고요. 또 레고랜드 교통대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서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중심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을 해치는 요인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과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 100년 대계의 도청사 신축을 검토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함께 다원지구, 학국지구, 또 신북 항공대, 강원도 농업기술원, 동면 노루목저수지 등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육동환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오늘 이 이슈가 원래 예정돼 있는데 앞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확인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드리면은 신청사 부지가 캠페이지로 사실상 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존중은 합니다. 존중하지만은 그 과정과 그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고 많은 또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비록 후보 신부지만은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 모든 그 여론과 그 이견 또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이광재 후보와도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캠페이지도 그 대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캠페이지는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이지는 50여 년 만에 반영됐지만은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소중한 땅입니다. 이 점도 시장이 되면은 잘 정리해서 전체적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론화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준 후보의 답변입니다. 캠페이지는요, 이미 공원으로 만들기로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을 바꾸려면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덜컥 도청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청사 이전이 그 내용이 타당한 결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그 결정 과정에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새 도지사, 새 시장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이지는 당초대로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원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청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신도시 안에 들어가도 좋고 또는 신부급에 있는 비행장을 이전하고 글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청이 글로 들어간다면 이전할 때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항공대 이전이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아마 이 시간이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지막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마 후보들께서 유권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짧게나마 1분 30초 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육동환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장이 누구인지 이미 정해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청과 소통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통합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장에는 정당, 이념, 학교, 성병, 출신 구분이 없습니다. 시민 모두를 하나로 모시는 통합과 화합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온을 시정에 녹여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과거와 완전히 다른 리더십으로 춘천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6동안 역량, 경험, 열정으로 춘천을 적시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시민 여러분께서 즐겁고 행복한 뉴스를 더 많이 접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저 6동안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광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춘천은 변화를 맞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편입에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춘천에 필요한 시장은 민주당 시장도 아니고 국민의힘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은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발전을 이뤄내고 우리 춘천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4번 이광주는 시장을 2번 재직하면서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어렵고 힘든 일만 모두 골라서 추진했습니다.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광주는 다르다. 이광준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광준이 내건 공약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광준이 한 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약사천 복원, 풍물시장 이전, 화장장 이전, 또 공동묘지 이전 전부 보셨습니다. 과거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젊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 최성현이 현장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위로와 함께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50%에서 100% 보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손실부상금 600만 원 이상 조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청 예산을 검토해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성삼담 고충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집권 여당과 함께 춘천 성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께서 선택한 윤석열 새 정부와 함께 저 최성현 그리고 도지사, 시장 함께 우리 강원도와 춘천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저 최성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입니다. 무소속 투표는 사표가 됩니다. 소중한 한 표 기호 2번 최성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시청해 주셨는데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물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네요. 그러니까 오늘이군요. 27일과 28일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다가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본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